아, 네. 오셨어요. 일찍 오셨네요. 아유, 뭐 바쁘시죠? 우리 카페 가서 얘기하시죠. 그러시죠. 예. 어떻게 하다 보면 뭐 바지 색깔이 똑같네요. 그러니까. 운동은 아유. 어떻게 열심히 하십니까? 네, 운동은 매일 하죠. 아, 왜 요즘 탁구 안 치세요? 해봐야죠. 공부는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애만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참 애 보는 게 힘들죠. 예. 우리 학생들 만나고 뭐 하고 하면 다 좋은데 네. 이 저녁 시간이 날아가니까 맞아요. 이게 그게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아, 진짜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저녁이 없는 삶 같아요. 진짜. 예. 너무 다들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학생들은 그 저녁 시간 빼서 또 공부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 대학원 다니실 때 생각해 보면 네. 저녁도 없고 밤도 없고 낮도 없잖아요. 맞아요. 방학도 없고. 방학도 없고. 그게 근데 왜 교수가 되는데도 똑같아. 교수가 돼도 진짜. 전 처음에 이렇게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시간을 조금 내가 조절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걸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대학원생 때가 훨씬 더 시간 조절은 잘하면서 맞아요.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지금보다 오히려. 그러니까 그게 사회적으로 뭘 주어지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이것저것. 그리고 가정도 포기 못 하고.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서 사람이 나이 먹은 만큼 바빠진다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게 뭐 같은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기도 네. 하고. 아유, 근데 뭐 진짜 교수님이든 학생들이든 직장인이든 다 너무 뭐 사업을 하든 다 너무 바쁘게 살아서 이거 가끔은 그 한가한 그 미국의 생활이 저는 가끔 그리워요. 미국 사람들 한가해요? 거기는 5시 칼퇴근. 아, 미국은 5시 이후에 남아 있으면 능력 없는 사람이고 제가 그 학교 조직 안에서 다른 스태프들하고 같이 일했거든요. 직원들하고. 그리고 주말에 가끔 가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주말은 다 가족과 함께. 그러니까 참 제가 그 학부에서도 얘기하는데 우리 그 행복의 기준이 참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일찍 가면은 능력이 있어도 없는 사람이 네, 돼버리니까. 그렇죠. 맞아요. 사실은 일찍이 아니지 제때 갔다라는 거는 다 자기 일 제때 끝내고 갔다는 건데.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 취급해버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기 정말 시급을 못 받는 국민들이니까 우리 그러니까요. 좀 그렇다고 안타까워요. 뭐 돈이라도 많이 잘 벌면 참 좋은데. 그러니까 돈을 잘 벌어도 잘 버는 만큼 일하는 총량을 보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나아지겠죠. 네. 아무튼 그 틈을 짜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저도 직장 다니면서 공부했는데 네. 그때는 삶이 2개밖에 없더라고요. 네. 직장이랑 학교. 네. 그것이죠. 그때는 가족이 없었으니까 네, 맞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네. 지금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가족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논문 쓰는 학생들 보면 어쩔 때 안쓰러워요. 그렇죠. 막 우리 그 풀타임 총각 처녀들로 공부했던 시절 생각하다가 지금 뭐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엄마 아빠로서 막 일하는 거 보면 일하고 논문 쓰려고 오는 거 보면 그 안 되는 게 막 뭐라고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 좀 그런 애잔함이 좀 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근데 애잔함이 드는데 맨날 논문 쓰겠다고 오면은 그 애잔함을 절대 표현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미안할 때도 있어. 아무튼 다 끝나고 막 쏟아붓고 나면 사실 우리가 하나만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논문 쓰려고 하나. 그러니까요. 이 수업 들으면은 좀 논문 쓸만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수업 듣고 논문 쓰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다라는 것도 느꼈으면 좋겠고 그리고 동시에 논문을 자기가 쓰려는 사람들은 좀 기본적으로 자기가 뭘 해오고는 교수님, 지도 교수님을 만나야겠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정보도 좀 얻고 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똑같은 시간 쓰는 건데 사실은 그게 뭐 한 학기가 될 수도 있고 2학기가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시간은 똑같이 쓰는 건데 기왕이면 다 써놓고 남는 건 책 한 권인데 사실은 맞아요. 그 책 한 권 조금 나도 만족스럽고 지도한 사람도 만족스럽고 읽는 사람도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좀 돼야 되지 않냐. 아닐 거면 그러지 않을 거면 뭐하러 이거 쓰냐 사실은. 그래서 저는 우리 그 방송대 청소년 교육학과, 대학원은 교육학과고 학부는 교육과인데
이 청소년계에서 우리가 이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길은 학부생들이 졸업해서 필드에 나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학문적으로는 여기서 만든 논문들이 또 학술지나 이런 데서 인용이 되고 그다음에 그게 다 아이디어니까 어쨌든 생각들이고 다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널리 퍼져 나가는 게 한편으로는 교수로서는 보람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그리고 논문을 그냥 한 번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내가 졸업하고 나면은 현장에서 나도 연구하고 싶은 것들이 자꾸 생길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책도 좀 찾아보고 뭐 데이터도 조사해보고 네. 그 분석하고 우리가 얼마나 그럴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실 힘들다라고 학생들이 네. 부담을 갖지만 그러니까 그 사이에 밸런스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 그런 눈을 키우려면 자기가 책도 읽고 글도 써보고 교수님 피드백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생활인들이니까 다들 또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를 못하고 또 자기 스스로 자꾸 타협하고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어디까지 채찍질을 해서 끌고 가야 되느냐. 그렇죠. 근데 네. 그 사이에서 항상 그 어느 지점에서 타협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시켜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교수자로서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한 좀 노하우를 쌓아 나가고 일정 부분은 지나치게 타협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혈기가 있어서 그런지 이 수업 들을 때 그러면 어디까지 타협해야 돼요, 학생들은? 저는 일단 열심히는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열심히란. 열심히란 안 되는 글이라도 아, 안 되는 거라도 아. 받고 물어보고 아. 그다음에 주변 같이 수업 듣는 맞아요. 사람들한테 열심히 다가가서 좀 자기들끼리 뭐 스터디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번 그렇게 모여서 이 과목에 대해서 얘기하고 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노력은 적어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네,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이 연구법이라는 과목들이 그게 귀로 듣는다고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요. 해봐야 돼. 한 번 들어서 답이 안 나오고 10번 듣는다고 또 그렇다고 맞아요. 다 잘 알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결국에는 본인이 한번 해보는 거. 네. 그러니까 이거 일기도 쓰는 사람이 많이 맞아요. 써본 사람이 잘 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논문도 사실은 같은 면에서 보면은 자꾸 써봐야 그러니까 또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구법은 다 알아. 근데 이제 글을 쓸 줄은 몰라. 네. 그런 이상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연구법이 진짜 대학원 공부의 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논문을 쓰든 안 쓰든 세상을 보는 눈을 좀 다듬는 과목이고 그래서 많이들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앞으로 좀 많이 올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기준이 있으니까. 벌써 걱정하고 있던데요. 이거 어떻게 이거 들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저 그런 연락을 한 3번 받았어요. 3분한테서 자기가 논문을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 수업을 들어도 되냐 이런 거. 네. 두 번째는 다른 과목 몇 개 듣는데 이것까지 같이 들을 수 있겠냐 네. 이런 거. 다른 과목 뭐 사실 우리가 많이 들어야 2-3개잖아요. 그렇죠. 이거 포함해서.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러한 어떤 그런 뭐라 그래야 돼요.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고 자기가 논문을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배우려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대학원 다닐 때 연구법 중에 어떤 과목이 있었냐면은 교수님이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세요. 네. 그래서 한 학기 내내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고 뭐 하는가 했더니 첫날 딱 가가지고 자 다음 시간까지 주제 하나 잡아가지고 A4지 한 장 써오세요. 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왜 써오라 그러지? 그때 처음 들는 거니까. 네.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와서 발표하고 네. 흔히 말해서 개박살 났죠. 너무 슬픈 거예요. 이게 아니 난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자꾸 나를 이렇게 뭐라 하나. 근데 그 과정에서 이게 자꾸 이제 생각들이 정리가 되죠. 뭐 이렇게 맞아요. 정리가 되는 과정들이 있어서 학생들이 그냥 우리가 또 이게 동영상으로 들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과제는 그런 식으로 가시나요? 네네. 우리 같이 가기로 얘기해놓고. 맞아. 그러니까 첫 번째 과제가 이제 네. 그런 식으로 앞에 강의 첫반 우리 같이 가르치는 내용을 보고 자기가 세상을 보면서 청소년 관련해서 어떠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싶은지 그거를 가져오면 이제 우리가 세미나나 이런 거 통해서 그리고 같이 원우들 피드백도 받고 그다음에 교수님이나 저의 피드백도 받아서 그걸 한 학기 동안 어쨌든 좀 설계 단계까지 완벽하진 않더라도
저 미국에서는 프로포절하고 프로스펙터스를 두 개를 차이를 두거든요. 프로포절은 조금 완벽한 단계의 연구 계획서고 프로스펙터스는 그거보다 조금 러프한, 그러니까 조금 거칠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파이널 레포트로 내는 건 사실 프로스펙터스지만 그렇죠. 학기 전체를 아울러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한번 도전해보는 거. 도전해서 네. 해결해보는 거. 해결해보는 거. 해결이 안 돼도 그만. 뭐 안 돼도 객관적으로 파이널 프로덕트에 대해서 A 등급부터 D까지 매기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대학원을 통해서 얼마만큼 자기가 성장해 나갔는지를 좀 연구 방법 역량 측면에서는 교수님이나 제가 좀 그런 거를 그러면은 듣다 보니까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평가를 하면 네. 이게 결국에는 과정 평가하게 하는 건데 그럼요. 그렇죠. 과정 평가하는 건데 저는 기왕이면 네. 과정이 좋으면 사실 대부분 결과물이 좋잖아요. 좋아요. 연구법은 네, 보통 사람들이 다른 과목이랑 좀 다른 게 네. 과정을 잘 이수를 하면 네. 사실은 최종 프로젝트가 맞아요. 좋더라고요. 이게 네. 근데 이 과정을 자꾸 안 따라오면 네. 결과물도 안 좋아져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맞아요. 네, 열심히 딴 사람 얘기 안 듣고 그리고 저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거, 그러니까 자꾸 혼자 하고 그러지 마라. 자기 틀에 갇혀버리면 안 되죠. 옆 사람한테 자꾸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본다라기보다는 그 브리핑이죠. 네. 브리핑에 들어보고 뭐 이해가 가니? 이해가 가니? 그치. 그 듣는 사람 이해가 가 그러면은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강의했지만 사실 그게 우리는 알지만 저기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생소하고 모르는 거는 사실 자기들끼리 좀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있죠. 네, 그래서 강의 들으면서도 궁금한 게 있으면 좀 질문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과제물을 할 때도 학생들끼리 조금 네. 상호작용을 조금 하셨으면 참 네. 좋겠는데 우리 학생들이 아시다시피 바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게 처음에 저도 대학원 때 그랬는데 내 거 남 보여주는 게 네, 맞아요. 민망하잖아요. 사실은 네. 야씨 이거 뭐라고 내가 이거를 보여줘 이렇게 그리고 말하다 보면은 이게 아닌 거 하여튼 저 사람 눈빛 보고 있으면은 근데 어쨌든 연구를 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결국 그 논문이라는 거는 대중들한테 그렇죠. 누구든지 볼 수 있게 내놓는 거고 그다음에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적어도 교수님한테는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자꾸 물러나고 내 글을 감추려고 하면 그렇죠. 내 수준을 감추려고 하면 약간 좀 나중에는 어쨌든 그게 독이 된다. 선생님 이 과목 원래 이제 저기 외부 교수님이 예전에 처음에는 그런데 그러다 이제 맡으시게 됐는데 네. 어떠세요? 저는 뭐 사실 학교 와서 처음에 질적으로 좀 이런 거 우리 학생들 가르치는 게 큰 구상 안에는 있어서 이제 그 인원으로 저는 포함이 된 거고 선생님은 원래 연구방문론을 안 가르치셨는데 저는 그 용도로 차출된 사람이 아니죠 사실은. 근데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제일 안타까운 게 저도 공부하면서 제 주변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제일 안타까운 게 양적 연구 이런 거 하시면은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차이가 있다 없다 요거에 매몰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할 말을 못 하는 이제 그런 게 있어서 해보고 싶다 사실은. 그러니까 통계를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연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연구방문이라는 게 이제 시대가 이제 양분화하는 맞아요. 시대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 직접 연구 하시게 되고 저는 양쪽 연구를 하게 된 거죠. 이게 잘해야 될 텐데요. 잘 될 거예요. 우리가 잘하면 학생들이 잘하게 되는 건가? 아니 그 학생들이 잘해야 우리가 잘하지. 그런가요? 상호작용이죠, 상호작용.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수업 듣는다고 답이 안 나오니까 사실은 우리는 했으니까 저쪽도 뭔가 리액션을 해주고 맞아요. 또 리액션이 가고 이 과정이 있으면 좋은데 대학원을 하면 좀 안타까운 게 그런 거. 자꾸 일방향적인 느낌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 그런 거 한번 해서 이 과목이 잘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열심히 잘 공부 학생들이 좀 했으면 좋겠고 우리도 뭐 아무튼 여력이 되는 한 그렇죠. 대학원생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름하고 얼굴 정도는 뭐 크게는 대부분 아니까. 아세요? 나는 기억력이 너무 짧아. 그래요? 아니 학부는 학부에 비하면 저 예전에 학교 있을 때 담임할 때
32명 뭐 그러거든요. 네, 못 외워? 한 학기가 지나도 못 외워요. 얼굴은 아는데 사람 이름을 못 외워. 아. 그리고 방학 여름가 하기 전까지 다 외워놓고 방학이 딱 끝나잖아요. 그럼 그러면 또 새로운 리셋이. 애들이. 그거 바꾸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1년 지나면 또 새로운 애들이. 근데 이제 외우려고 노력해야죠. 네. 저도 잘 사실 다는 모르더라도 어쨌든 학부보다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고 각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연구법 통해서 아무튼 뭐 잘해보죠. 우리 대학원을 온 거를 사실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저는 연구법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길 후회하는 것도 연구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연구 방법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 내가 이게 이 길이 아닌가벼 이런 것도 이거니까. 그 제 와이프예요. 아 그래요? 저희 와이프 석사 수료했는데 네. 왜 논문 안 써 그랬더니 자기는 논문 쓰는 게 자신의 삶의 지표와 그러니까 가치와 맞지 않는다. 네, 이게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많잖아요. 네, 그게 대부분 연구 방법론 듣고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논문 쓸 생각이 없냐 그랬더니 아 없다. 그래도 자기는 대학원 수업을 들었던 건 즐거웠다라는 뭐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 공부하는 거랑 실제로 이제 연구를 하는 거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는 사실 논문이 선택이니까 학점을 더 맞아요. 들어도 되고 네. 그러니까 이 과목을 통해서 그거를 좀 이렇게 재는 가늠자가 됐습니다. 맞아요. 예, 여러분들 뭐 열심히 하시고 우리도 열심히 돕고 그러면 좋죠. 예, 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십시오. 네, 서로 고생하시죠. 네.